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 제니입니다. 자, 오늘 저는 청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뭐 운빨, 무턱대고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상황마다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분양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첨될 수 있는지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요.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을 할게요.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의 주택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혼인 7년 이내일 것. 물론 혼인 신고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부 다 무주택일 것. 지금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되는 거고, 혹시 예전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혼인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혼인 신고한 이후부터 무주택이다 라고 보면 이제 해당이 된다고.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따져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분양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민간 분양 그리고 공공 분양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공공 분양은 우리가 아는 뭐 LH, SH,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분양하는 걸 바로 공공 분양, 민간 분양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뭐 삼성물산의 레미안, GS건설의 자이, 뭐 이런 잘 아는 브랜드, 이런 건설사 같은 조합 등과 사업 주체가 돼서 분양을 하는 걸 이제 민간 분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민간 분양이냐 공공 분양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아주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 각각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분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무주택 세대원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일정 기간을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을 충족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은 7년 이내일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건물 토지가 3억 3,10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소득 기준, 요거를 자세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소득을 세 가지로 기준을 나누게 돼요. 기준 소득, 그리고 상위 소득, 그리고 소득 기준 초과. 자, 먼저 가장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건 기준 소득 대상입니다. 50%의 기회를 주거든요. 혼자서 돈을 벌 때는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그리고 맞벌이를 한다라고 하면 120%에 맞춰서 우선 공급을 한다. 3인 기준 아이가 한 명일 때 620만 원, 그리고 아이 둘 4인일 때는 720만 원, 5인이라면 732만 원. 이건 혼자 벌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만약에 맞벌이다라고 하면 3인 기준으로 해서 745만 원, 4인 기준 864만 원, 그리고 5인 879만 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득 때문에 커트라인이 걸려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어요. 상위 소득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뽑게 되는데 140% 이하인 사람, 이건 혼자 벌 때, 맞벌이라면 160%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인 기준 혼자서 버는 경우에요. 869만 원, 4인 기준은 1,000만 원, 5인 1,002만 원 정도까지. 오, 혼자서 1,000만 원. 오, 좀 높은데요. 맞벌이가 됐을 때는 네, 160%죠. 3인 993만 원, 4인 기준 1,152만 원, 5인 1,172만 원 정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참 몇 년 전에 청약을 할 때는 뭐야, 둘이서 대기업 다니면 지원조차 못하잖아,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소득이 조금 높아도 지금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까지 30%라는 기준 안에서 분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의할 점 뭐냐면 소득을 넘는 사람들만 모아서 30%를
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선 모집에서 떨어진 사람, 두 번째 일반 공급에서 떨어진 사람 요거를 다 합쳐서 마지막에 또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기회가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못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자, 중요한 건 동일 순위일 때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거야? 1번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계속 거주자. 아마 요거는 너무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미성년 자녀 태아수가 많은 경우. 3번은 그 중에서 추첨을 한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민간 분양은요, 아이가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득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꽤나 조건이 좀 폭이 넓어졌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 누가 되는 거야? 애기 많은 사람. 그래서 보통 3명은 안정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자녀에서 잘리는 경우들이 보통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아파트마다 또 시기마다 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기가 만약에 한 명이야. 그럼 난 절대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엔 공공분양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시청해 보세요. 결혼한 지 7년 이내여야 한다. 요건 이제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게 바로 자산 기준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이 조금 더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 자동차를 봅니다. 자동차 기준으로 해서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 분양과 다르게 소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급, 일반 공급 두 가지로 나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공급의 70%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의 30%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우선 공급은 혼자 볼 때는 100%, 그리고 둘이서 맞벌이를 한다라고 하면 120%. 그래서 혼자서 아이 하나를 키운다. 628만 원 정도. 그리고 4인 기준 혼자 벌어요 하실 땐 720만 원, 5인 기준 732만 원입니다. 맞벌이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인 기준 745만 원, 4인 기준 864만 원, 5인 기준 879만 원 정도다라고 소득 기준을 알면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자녀 공급 30%에 대해서 뽑을 때 민간 분양과 소득 기준 요소 달라지게 돼요. 공공 분양은 혼자 벌 때 130%. 그래서 3인이라면 807만 원, 4인이라면 936만 원, 5인이라면 952만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다 그러면 140%에 해당이 됩니다. 10%밖에 차이가 안 나죠? 자, 3인이라면 869만 원, 4인 1,008만 원, 5인 1,025만 원 기준에 들어가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우선 공급에서 떨어지면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일반 공급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소득이 작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민간 분양하고 공공 분양하고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아이가 몇 명인가요? 이것만 보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다 따져서 점수를 매기고요. 그 점수에 의해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표를 짠 보여드릴게요. 가구 소득, 자녀의 수,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 기간이 점수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다각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부모 자녀라면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의 나이로 점수가 들어간다는 거. 현실적으로 주택 종합저축은 24회 누구나 다 채울 거라고 가정을 하고 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만점, 여기서는 만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이하인지 여기서 이제 가산점이 주어지는 거고 가구 소득 낮은가요? 여기서 낮으면 또 한 번 가산점이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몇 명인가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니까요. 이 세 가지를 두루두루 잘 따져보시고 지금 요 점수는 13점이 만점인데요. 13점은 저는 정말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12점은 좀 있더라고요. 요건 당연히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11점에서 커트라인 되는 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동일 점수라고 하면 추첨이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자녀 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공공 분양은 자녀가 한 명이지만 나머지 다른 것들이 충족이 되니까 요거 한번 비벼 볼 만한데, 또 요런 희망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뽑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걸로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이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공공 분양은 좀 도전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민간 분양은 조금 더 폭넓게 소득의 기준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전략으로 잘 짜셔가지고요. 좋은 기운 다 받아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해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